이 이야기는 식품회사가 절대로 안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영입니다. 올해 73세, 신장내과 전문의로 40년 넘게 환자분들과 함께해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가공식품이 콩팥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이를 끊는 것만으로도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음식들을 자주 드시나요? 햄과 소시지, 라면과 컵라면, 편의점 도시락과 샌드위치, 어묵과 맛살, 그리고 과자와 빵류. 이 5가지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대표적인 가공식품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나누려 하는지 아십니까? 40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콩팥병 환자의 80% 이상이 바로 이런 가공식품을 즐겨 드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습니다. 투석 환자 한 명이 평생 가져다주는 수익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진실을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공식품을 즐겨 드시나요? 끊기 힘드시죠? 오늘 제 얘기 끝까지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가공식품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공식품이 콩팥에 미치는 해로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가공 과정에서 무엇이 들어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2024년 서울대병원 신장내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인산염이 콩팥 기능을 연간 평균 18% 감소시킨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인이 자주 섭취하는 햄, 소시지, 어묵 등에는 자연식품의 10-15배에 달하는 인이 들어 있습니다. 가공식품의 가장 치명적인 성분은 인산염입니다. 자연 상태의 인과 달리 화학적으로 합성된 인산염은 장에서 거의 100% 흡수됩니다. 이 인공인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석회화를 일으키고 특히 콩팥의 미세혈관을 막아버립니다. 방부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르빈산 칼륨, 안식향 산나트륨 같은 방부제들은 콩팥에서 분해되면서 독성 대사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들이 콩팥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해 세포 사멸을 유발합니다. 발색제인 아질산나트륨은 더욱 위험합니다. 위산과 만나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변하며 이것이 콩팥 세포의 DNA를 손상시켜 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가공식품을 끊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계적 접근입니다. 첫 주에는 햄과 소시지만 끊으세요. 두 번째 주에는 어묵과 맛살을 추가로 끊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라면과 즉석식품을, 네 번째 주에는 과자와 빵류를 끊으세요. 대체 식품도 준비해야 합니다. 햄 대신 삶은 계란이나 두부, 소시지 대신 구운 닭가슴살, 어묵 대신 새우나 오징어를 사용하세요. 라면 대신 멸치국수나 칼국수, 과자 대신 견과류나 과일을 준비해 두세요. 무첨가 제품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첨가물은 여전히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원재료명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화학명이 많다면 피하세요. 또한 갑작스런 식단 변화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단계적으로 진행하세요. 3년 전 제게 온 김순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80세이세요. 이 이야기는 가공식품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이를 끊는 것만으로도 어떤 기적이 가능한지 보여줍니다. 김순자님은 평생 편의점과 마트의 단골 고객이셨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몰라요. 옛날엔 하루 종일 부엌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뭐든 해결되잖아요 라며 웃으시던 분이었습니다. 아침에는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 점심에는 컵라면이나 냉동식품, 저녁에는 레토르트 카레나 간편식으로 해결하셨습니다.
혼자 사시니까 요리하기 번거롭다는 이유였죠. 간식으로는 과자나 빵을 자주 드셨고 갈증이 나면 이온 음료나 탄산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2021년 여름 순자님에게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조금 붓는다 싶더니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부어 있고 신발이 맞지 않을 정도로 발목이 부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넘기려 했지만 어느 날 소변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가득했던 겁니다. 마치 맥주 거품처럼 하얗고 끈적한 거품이 변기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 고민하다가 동네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가 즉시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심상치 않았던 거죠. 그렇게 제게 오게 되었습니다. 첫 진료 시 순자님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혈중 크레아티닌이 4.8mgdl, 정상 수치 0.6-1.2의 4배가 넘었습니다. 혈중요 소질소는 80mgdl로 정상의 5배, 24시간 소변 단백량은 3.2g로 심각한 단백뇨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투석을 받아야 하나요? 순자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78세의 나이에 갑자기 닥친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순자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상태로는 투석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도해 볼 것이 있어요. 3개월만 제 말씀대로 해 보시겠어요? 순자님은 간절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선생님이 살 길이라고 하시면 뭐든 해보겠어요.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식단이었습니다. 평소 드시던 모든 가공식품을 완전히 끊기로 했습니다. 편의점 음식, 인스턴트 식품, 냉동식품, 과자, 빵, 심지어 김치까지도 직접 담그기로 했습니다. 처음 2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먹으면 맛이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라고 투정을 부리시기도 했습니다. 음식의 간이 너무 심심하다고, 요리하기가 너무 번거롭다고 불평하셨죠. 하지만 순자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직접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우리고 신선한 재료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밥도 현미밥으로 바꾸고 반찬도 모두 직접 만들었습니다. 3주째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 얼굴 붓기가 조금 빠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니 4주째에는 다리도 덜 아프고 숨쉬기도 편해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2개월 후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크레아티닌이 3.2로 떨어졌고 단백뇨도 1.8g로 거의 절반이 줄었습니다. 혈압도 18만 100에서 1만 4080으로 안정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크레아티닌 2.1, 단백뇨 0.8g, 혈압 1만 3075. 투석을 받아야 할 상태에서 거의 정상에 가까운 수치로 회복된 것입니다. 1년 후 순자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엔 음식이 맛없어서 죽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재료 본연의 맛이 이렇게 달콤한 줄 몰랐어요. 가공식품이 얼마나 내 혀를 망쳤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현재 80세가 된 순자님은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콩팥 수치도 안정적이고 부종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내가 내 건강의 주인이 된 기분이라며 자신감 있게 웃으시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공식품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합니다. 조금씩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지만 콩팥에게는 독성 물질의 누적이 치명적입니다. 2023년 대한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첨가물들이 서로 반응하여 새로운 독성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칵테일 효과라고 하는데 개별 첨가물은 안전기준 내여도 여러 개가 결합하면 예상치 못한 독성을 나타냅니다. 트랜스지방은 특히 위험합니다.
마가린, 쇼트닝이 들어간 빵이나 과자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콩팥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어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차단합니다. 결과적으로 콩팥 세포가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고가당 옥수수 시럽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반 설탕보다 20배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이로 인해 콩팥이 과도한 포도당을 걸러내느라 무리하게 됩니다. 장기간 지속되면 당뇨병성 신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가족의 경험. 15년 전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80세셨는데 편의점 도시락을 즐겨 드셨습니다. 요즘 도시락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느냐며 거의 매일 드셨죠. 의사인 아들이 말려도 내가 80년을 살았는데 뭘 먹으면 안 되는지 모르겠느냐며 듣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신경질적이라고 타박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요즘 자꾸 목이 마르고 화장실을 자주 간다고 하셨습니다. 혈당을 재어보니 300mgdl이 넘었습니다. 급히 정밀 검사를 해보니 당뇨병은 물론 초기 당뇨병성 신증까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니가 식단 조절에 동의하셨습니다. 모든 가공식품을 끊고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만 드시기로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음식에 맛이 하나도 없다며 식사를 거르시기도 했죠. 하지만 3개월 후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갈증도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당뇨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1년 후에는 콩팥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로 아들이 내 생명을 구해줬다며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의사인 제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가공식품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부터 기르세요. 첨가물 목록이 5개 이상이면 피하고 이해할 수 없는 화학명이 많으면 구매하지 마세요. 식재료 준비도 중요합니다. 주말에 미리 식재료를 손질해서 냉장고에 저장해두면 평일에도 간편하게 자연식품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삶은 계란, 데친 브로콜리, 구운 고구마 등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유기농 가공식품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유기농 재료를 사용했더라도 가공 과정에서 들어가는 첨가물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라벨에 속지 말고 성분을 확인하세요. 갑작스런 식단 변화로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두 가지씩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끊는 것만으로도 콩팥 건강은 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순자님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8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투석 직전의 상태에서 거의 정상으로 회복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공식품을 끊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라도 편의점 도시락 대신 집에서 만든 밥 한 그릇을, 인스턴트 라면 대신 멸치국수를, 과자 대신 과일 한 조각을 선택해 보세요. 처음엔 번거롭고 맛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만 참고 견디시면 여러분의 혀가 자연의 맛을 다시 기억해낼 것입니다. 6개월 후에는 몸의 변화를, 1년 후에는 검사 수치의 개선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콩팥은 건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김순자님처럼 희망의 주인공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